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정책회의 일부 차현주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는데요.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로 달에 가게 됩니다. 4년 뒤엔 소형 착륙선을 발사하고 2032년에는 발사체까지 보내게 되는데요. 정책 인사이드에서 전해드립니다. 라이브 정책회의 일부, 먼저 오늘의 정책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신재생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수산 대표단의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몽골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과 공급망, 식량 안보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이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와 원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안정적인 원유 공급과 공동 비축, 비상 공급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해 누적 피해자가 3만 9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달부터는 공동 담보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매 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부터 몽골 순방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혜진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했는데 X의 현장 사진을 공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드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공식 환영 만찬 사진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예. 각국 정상과 배우자들이 참석한 자리였고요. 또 이때 트럼프 미 대통령과도 만났죠. 이 대통령이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지혜를 모았던 것처럼 방위 산업에서도 서로 강점을 더해 모두 함께 성장하는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또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한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예, 사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리셉션을 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네. 불발이 됐거든요. 대신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의 만남은 성사가 됐습니다. 예. 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환영 만찬 또 리셉션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건데요. 그 3주 만에 다시 만나는 거죠. G7 네. 때 또 만났었잖아요. 그때 예. 공식 만찬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90분간 대화를 했었어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좀 밀도 있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었죠. 당시에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 자리 배치를 통해서 그때 옆자리에 앉아서 상당히 좀 깊은 대화가 오갔었는데요. 네. 이제 이때 당시 그때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용 선박 건조 이 관련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한 후속 협의가 오늘 그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최대한 이제 협조를 하겠다면서 우수한 선박 건조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들을 소개를 했고요. 이제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G7 당시에 약속했던 부부 동반 골프 회동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해요. 적절한 시기에 이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추진을 하고 예. 이때 계기로 해서 골프를 같이 치기로 했습니다. 이 골프 회동은 사실 단순한 사교적 모임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정상 외교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이른바 골프 외교라 불릴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예. 그 상징성, 외교적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언제쯤 만나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데 실제로 미국이 우리 조선소에 군함 건조 역량이 가능한지 직접 문의를 좀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 건조의 길이 좀 열리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 그 역량은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해 그 경주에서 열렸던 그 에이펙 정상회담부터 이제 한미 간에 이제 그 조선산업협력이 논의됐고 네. 그때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미 조선산업 그 협력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마스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마스가가 이제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 국내법,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 주변 연안을 그 운행하는 이 배는 그 민간이든 뭐 군수용이든 이제 미국 국적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돼야 되고 예. 또 미국 국적자가 건조를 해야 되고 또 미국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예. 근데 이 조건을 이제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예배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한미 간의 마스가 그 선박 건조 사업은 예외다.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이제 기대감을 이제 심어주는 이제 멘트들이 나온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고 이제 차차 얘기 하겠지만 지금 이번 그 나토 회담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대한민국의 그 제조 역량, 그러니까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방위산업 제조 역량을 인정받는 자리다. 네.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정말 놀라운 상황이다. 예,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대담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번 계기로 해서 마스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Welcome. It's 반갑습니다. Very nice to meet you again. Good to see you again. 네, 반갑습니다.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8강도 가지고 더군다나 다음 선정을 주시고 축하드립니다. 신입강전 하고 난 다음에 노르웨이가 만든 홍보 영상을 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럴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e are happy to receive you in Romania. 특히 드라큘라가 있는지 제가 꼭 체험을 하러 한번 가봐야 됩니다. 예,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이 바이킹 이 노젓기 퍼포먼스도 보여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 하면서 방산 협력을 강조했어요.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제가 볼 예. 때는 친화력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 쇼맨십이 정말 탁월하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나토 회담의 핵심 의제는 방산협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32개국 나토 회원국 간의 방산협력도 있고 또 나토 외에 이제 그 회원국 외의 국가, 특히 이제 우리 한국과의 방산협력이 이번 나토 회의의 핵심 의제다. 네. 그걸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잠시 지켜봤지만 지금 뭐 노르웨이다, 덴마크다, 또 뭐 루마니아 이 모든 나라들이 다양한 의제를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결국 이제 방산 역량, 그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것 같고, 물론 지금 이제 AI 반도체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결국 이제 다사간 협력이 있고 또 개별 국가 간의 양자 협력이 있는데 그 양자 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이슈가 이제 다시 한번 방산협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근데 예. 국가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마다 필요로 하는 그 무기들의 종류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저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봤고,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더 지금 격화되고 있고, 예. 당연히 지금 이란 전쟁도 지금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중동 국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지금 유럽이 사실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하고 사실상 대리 전쟁을 치르고는 있지만 어. 지금 그 나토 국가들이 전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네. 근데 실제 이 나토 국가들이 무기가 부족한 거예요. 예? 그 부족한 무기를 빨리 생산을 해서 또 전장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능력을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는 진짜 아이러니 역설적이다고 보는데, 우리는 이제 이 분단국이고 상시적으로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온 드문 나라인 거예요. 네. 그동안 유럽은 이른바 평화 시대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다 이제 안보를 의존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무기를 생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자기들도 각자 도생으로 이제 이 방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네. 그게 이제 단기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죠? 근데 우리는 상시적으로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파트너겠어요, 그들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서로 지금 경쟁적으로 한국하고 방산 협력을 지금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 나토에서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나요? 제가 외신을 보니까 이제 그 마지막 나토 회원국들이 마지막 결과를 자기들이 이제 최종 회의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제 예. 공동 성명식으로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앞으로 그 나토 회원국 간에 자기들 동맹국 간에 이제 방산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면서 네. 약 그 75조 원 규모의 이제 무기 조달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 무기 조달 계획의 상당 부분을 이제 대한민국이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방산 수출의 기회도 되고, 예.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방산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잖아요. 그 기조연설의 핵심도 결국 이제는 한국과 나토 간의 방산 협력 파트너십 2.0 시대를 열자. 그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무기만 수출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무기 개발 관련된 공동 연구도 하고, 예. 또 공동 생산도 하고, 또 나아가서 공동 운용도 하겠다. 그런 비전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무기 수출을 지나서 이제 아주 제도적으로 그 나토 이 방산 시장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 예. 그런 이제 계기를 이번에 만든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담 참여는 예. 우리의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경제 안보,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양축에서 상당한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겐 또 기회가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신뢰를 잘 만들어 두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루마니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특유의 친화력이 돋보였습니다. 루마니아 하면 일단 드라큘라가 생각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드라큘라 있는지 한번 꼭 가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예. 네, 이미 이제 전날에 튀르키예 대통령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이 두 정상이 만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양자 회담 자리가 뭐 처음 만나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친숙하다,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예. 이제 단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루마니아 방문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대통령이 루마니아에 정말 드라큘라가 있는지 가서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꼭 가야 예. 되겠다,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정상회담이 굉장히 좀 친밀하게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이 대통령이 이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방산 그리고 원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루마니아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또 교역을 포함해서 방산 분야에서 진전이 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특히 K9이 루마니아에서 현지 생산하고 있다는 점, 하게 됐다는 점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초 루마니아에서 K9 자주포 생산 현지 공장 착공에 나선 것을 아마 말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은 방산에 있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어떤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개발하고 또 공동 생산하는 그런 또 여기에 더해서 제3세계 진출까지 함께하는 그런 실질적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원전 관련해서도 또 특별히 언급을 했는데 지금 루마니아 원전 2곳 개보수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양국 경제 협력에 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또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만남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테이블에서 쉐이크 한잔 예,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은 처음인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이었죠. 예. 이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 이제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사실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기존 입장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계속하겠다. 또 우크라이나 복구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한국 정부 지원에 굉장히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전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주길 바란다. 이런 희망사항을 또 전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두 나라 정상이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도 논의를 했는데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지속적으로 한국행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죠.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들 자유 의사를 존중해서 국제법과 또 인도주의 그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예. 자, 나토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약 1억 달러를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지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사실 이 이슈는 뭐 상당히 이제 또 민감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예.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이제 그 러시아 관계, 또 우리와 또 북한 관계 이런 게 다 이제 좀 종합된 그 중첩된 그런 아주 민감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뭐 우리 기자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 그 이번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의 포인트는 3가지인데 어떻든 이제 우크라이나의 인도 지원을 하는 부분, 인도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비살상 무기도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왔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또 한국과 유럽 관계, EU 관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EU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EU 국가들로부터의 또 신뢰를 얻기 위한 하나의 이게 또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만 우크라이나만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유럽 전체 국가들과의 또 관계 속에서 또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이제 어떻든 재건 사업이라는 또 큰 경제적 이익이 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진출을 해야 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필요로 하는 물품들 뭐 또 무기 그 비살상 무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지만 결국 이 전쟁이 끝나면 재건 사업에 우리가 또 대규모로 참여해야 되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또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억류되어 있는 북한군 포로의 이제 석방과 그 송환 문제인데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것도 그 물론 이제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고 또 국제법 원칙도 있고 또 인도주의도 고려하고 뭐 다양한 걸 고려해서 하겠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려사항은 네. 이 남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북한군
포로를 우리 한국으로 데려올 경우 또 남북 관계 지금 뭐 가뜩이나 안 좋은데 예. 더 또 경색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은 EU하고 그러니까 나토 국가뿐만 아니라 또 EU 회원 국가의 관계에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남북 관계라든지 또 러시아와의 관계 뭐 이런 것도 고려하지만 아마 현실적인 그 실익 뭐 실용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을 더 고려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 협의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약식 회담도 가졌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듣고 오시죠. 한국과 카나다는 계속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잠수함 입찰 과정에서도 양국은 국방, 방산, 에너지,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실질적인 협력은 이제 시작이다. 자, 캐나다 측에서도 사실 이번 만남이 예정에는 없었습니다. 이걸 또 요청을 한 만큼 또 공을 들여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또 이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는데 예.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파트너로 이제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또 밝혔어요. 예. 그래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다라는 말도 함께 남겼고요. 앞서 이제 그 이 대통령 카니 총리와 약식회동 했었죠. 네, 양국은 미래 AI 협력 관련해서 구체적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포괄적 전력 동반자 관계도 계속해서 심화해 나가기로 또 뜻을 모았습니다. 예. 이제 그 전에도 사실 캐나다 측에서 우리 쪽을 많이 신경을 쓰고 배려해준 대목이 엿보이는 게 그 주말에 이 대통령이 그 캐나다 측과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이제 카니 총리가 이제 요청을 해서 캐나다 측과 이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 예. 캐나다 측이 각별한 예우를 갖춰서 미리 선정 결과를 우리 측에 좀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한국과 캐나다는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뭐 잠수함은 불발됐지만 우리가 협력을 해나갈 분야는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렸던 그 EPA 정상회담 또 논의사항을 잠시 또 짚어봐야 되는데요. 예. 사실 이 캐나다가 미국과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많이 좀 그 경색돼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덜 의존적인 그 이제 안보 시스템 또 방위 사업 그 방산 산업 이런 걸 육성한다고 지금 상당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상징적인 게 이제 잠수함인데 어떻든 잠수함은 캐나다가 그 나토 회원국이다 보니까 아마 같은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를 더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구조적으로 더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때 잠수함 외에 방산 분야 협력의 길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과의 협력의 길을 상당히 열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비록 우리가 잠수함 수주는 불발되지만 오히려 더 이 한국과 캐나다 간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정상 간의 이제 우위라든가 또 신뢰의 수준들이 더 이제 강화되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어서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잠수함 수주는 그 한국과 캐나다 관계에서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방산 분야 협력, 특히 이제 AI, 반도체 이런 분야의 협력들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저는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어떻든 캐나다의 관계도 우리 외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나토 순방에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서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예. 이번 나토 회의는 결국 그 나토 회원국 간의 방산 그 공급망을 어떻게 더 다져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우리는 네. 나토 역 외국이지만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런 방산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예. 그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자 간의 협력과 관련해서도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그런 또 측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기회적인 또 우리가 이번 나토 회담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성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또 리스크도 제 눈에는 보여지거든요. 그 리스크라는 게 결국 이 우리가 이제 나토 방산 협력 공급망에 깊숙하게 지금 편입되는 하나의 이제 전환점을 이번에 만든 것 같은데 예. 결국 이런 어떤 상황은 우리가 또 동시에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중국과의 관계, 네. 또 러시아와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또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될 그런 리스크 요소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저한테는 상당히 또, 야, 우리 정부가 이번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는 나름대로 그 노력을 했지만 오자마자 대통령께서 또 돌아오자마자 이런 러시아, 중국, 북한과의 이런 관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세심하게 관리해야 될지 네. 이런 부분을 당장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중국, 러시아, 북한은 아마 우리 대통령의 이 나토 순방의 일정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나라가 가장 경계하는 게 이 대한민국이 나토와의 군사 안보 협력을 협력을 강화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이 동북아의 나토식 그 새로운 그 집단 안보 체제가 만들어지는 걸 지금 가장 경계해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방산 협력 분야에 제한돼 있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나온 논의 내용들, 합의 내용들 보면 우리가 굉장히 깊숙하게 이제 나토 그 방산 협력 그 공급망에 지금 진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과연 이 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핑계로 북중러가 더 결속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용 외교 그 사이에서도 또 균형 외교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심각하게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나토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산 협력 강화 방안도 밝혔고 또 우리나라 방산의 우수성도 직접 알렸다라는 점, 이 점도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정말 나날이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할 때 예.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 국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국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협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접근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제조 역량, 가장 기본적인 제조 역량,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를 포함한 이런 AI 분야에 또 신흥 강국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이거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된 방산 생산 역량. 이게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방산 분야는 다른 나라가 좀 따라오기 힘든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가성비 끝판왕이나 이런 표현도 어떤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아주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납기를 준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상대방 국가들이 원하는 그 무기들 그리고 굉장히 성능이 좋은 무기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생산해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나라는 거의 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으니까. 예. 그 예를 들면 잠수함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 같으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우리는 5년, 6년 안에 일단 건조해서 인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종합적인 제조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우대를 받는 거고 서로 만나자 그러고 그죠? 네.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갖는 어떤 지금 경제 안보의 어떤 역량의 뭐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앞으로의 파급 효과도 주목해 보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의 자원 부국이죠. 몽골로 향합니다. 자,
바로 몽골로 향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몽골 칭기즈칸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예. 오늘부터 11일 토요일까지 몽골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몽골 국빈 방문하는 건 15년 만인데요. 예. 울란바토르에서 오후나 후레수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또 협정과 MOU 교환식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공동 언론 발표 통해서 정상회담 성과를 알릴 예정이고요. 이 회담 계기로 양국 관계 미래 비전 담은 한몽 관계 황금 시대 공동 선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 저녁에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는데요. 양국 정부와 기업 인사들이 참석해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 정상 외교는 익숙한데 몽골 외교는 다소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외교의 지평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15년 만에 그 대통령 방문인데 사실 너무 좀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몽고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사실 예. 이 앞서 우리 기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몽골이 지금 히토류 그 부존량이 거의 역대급이고요.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그 태양열 또 풍력에 의한 발전 능력이 또 이게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런 핵심 자원을 몽골이 가지고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몽골이 이 K컬처라고 해서 한국의 문화, 음식, 뭐 각종 뭐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너무 확산이 돼 있어서요. 예. 몽골의 청년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게 가장 큰 자기들의 그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 정도로 이제 한류 문화가 깊숙하게 지금 돼 있고요. 심지어 지금 우리의 건설 역량이 또 몽골 쪽에 그 전파가 돼서 예. 이른바 이제 요즘 몽골을 몽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을 우리가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건설하고 또 각종 이제 유통 시장이 이제 진출을 하면서 그러니까 몽고와 동탄 신도시를 합쳐서 몽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네. 한국 그 영향력이 지금 파급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약하면 어쨌든 이 몽골은 이번 대통령이 이제 그 한국과 몽골 관계의 황금 시대를 뭐 여는 공동선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 황금 시대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이런 방향으로 진행돼 왔는데 앞으로 더 골든 에이지를 지금 열어 나가겠다. 그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예. 그만큼 앞으로 한국과 몽골 관계의 발전도 우리가 외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자원 협력, 뭐 여러 가지 AI 협력 이런 좀 폭넓게 보면서 새로운 어떤 그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맥락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양국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안고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성과 기대해 보면서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주요 외신 전해드립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피해 주민들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국제구호단체 GEM은 장기 지원을 위해 현지 물류창고를 마련하고 이날만 2,000가구가 넘는 생필품 상자 전달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6개월 동안 $5천만 이상 규모의 구호물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s hemos sentido bien porque nos ha llegado bastante ayuda aquí, no nos han desamparado, los Estados Unidos ha estado pendiente de nosotros, el gobierno nada, el gobierno aquí no se ha pronunciado, ni el gobernador, ni el alcalde, ni ninguno de ellos. Aquí la gente de afuera son las que están montando la mano. Agradecemos a la diáspora, a los inmigrantes venezolanos que están en todo Estados Unidos, particularmente en Miami, a los donantes y a los patrocinadores para hacer entrega de esta ayuda humanitaria a la gente que ha sido afectada grandemente. Ya tenemos nuestro primer galpón acá.
이날 주민들은 국제구호단체가 전달한 생필품 상자를 받아들고 귀가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해외 구호단체와 미국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된 반면 지방당국의 대응은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 앙카라 정상회의를 통해 동맹국들의 강한 결속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나토는 연료 공급망 강화를 위해 270억 유로를 투자해 저장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고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회원국 정상 32명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뜻을 모으게 된 것이 바로 나토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summit has shown that the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An alliance that is united and ready to defend every inch of our territory. Here in Ankara, allies reaffirmed their ironclad commitment to the collective defense under Article 5. 류터 사무총장은 또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노력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크 류터 사무총장과의 대화에서 그린란드는 미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터 사무총장은 지난 1월 합의한 그린란드 관련 안보 협력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합의안에는 나토 회원국들이 북극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Other than that, we're having the big meeting in a little while, and I'm going to relate my problems. Greenland is a big problem for us, and the other big problem is the fact that when we wanted them, we didn't want them badly, but we did say, if you want to join us, and they all said no. And on Greenland, you and I made a deal in Davos. I will make sure that that deal is step by step being implemented. That you can deploy, if you want, the Golden Dome on Greenland. You have your trilateral talks. Mark was leading them from your side with the Greenlanders and the Danes. 한편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는 덴마크 왕국을 포함한 나토의 모든 영토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자국 영토에 대한 방어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월드컵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 마이애미의 한 베이커리가 축구공 모양 크루아상으로 축구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월드컵 분위기를 한껏 더하고 있는데요. 크루아상 위에는 브라질과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프랑스, 우루과이 등 참가국 국기가 장식됐습니다. 베이커리 측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맛을 담기 위해 국가별로 다른 속재료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브라질은 아사히, 미국은 초콜릿 버터크림, 아르헨티나는 구아바, 멕시코는 망고, 프랑스는 딸기 레몬, 우루과이는 달콤한 캐러멜 크림을 넣어 만들었습니다. I think this project is great. It's a great way to represent the World Cup coming to Miami and just having a football-shaped item and just bringing fun. You can pick the different country you want and be able to just, kind of rivalry, but at the same time enjoy a pastry. So Maman Bakery decided to create this collection of Soccer Bowl croissants to celebrate the World Cup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and celebrate all the country coming together and the different culture. 축구공 크루아상을 맛본 팬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며 축구공 모양의 디저트 자체도 재밌지만 나라마다 다른 맛을 낸 것이 경기 응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2030년 누리호를 활용한 소형 달 착륙선 발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순영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얼마 전에 열린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발사체로 달 착륙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 발사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발사체 공급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우리에게는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선 누리호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에서 개발된 위성은 원칙적으로 국내 발사체로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발사체의 재사용 기술을 확보해서 발사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예, 달 착륙 계획이 당초 203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앞당겨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2년이 앞당겨질 수 있었는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 이제 국민들께 보고한 국가우주위에서 보고한 안건은 이제 우주항공 산업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기존에 이제 우주를 우리가 탐사나 어떤 과학적인 목적으로 하던 부분에서 이제 산업화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달에 가는 것도 최근에 이제 달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호라는 어떤 수송 수단과 기술들을 결집을 하고, 또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은 민간 기업들이 달을 탐사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투이티브 머신즈라는 회사나 또는 일본의 아이스페이스 이런 회사들은 뭐 VC 투자를 받아가지고 직접 달에 어떤 보내는 이런 미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민간 기업들을 육성하고 또 지속적인 달 탐사를 좀 하기 위해서 기존 거를 당겼다기보다는 촘촘히 조금 더 계획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년에는 달 궤도 통신선, 30년에는 소형 달 착륙선을 민간 기업 주도로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조금 큰 어떤 달 착륙선을 32년 기존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계획에서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서 2030년에서는 소형 착륙선을 일단 보내고 2032년에는 재사용 차세대 발사체를 이용해서 달로 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재사용 차세대 발사체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사체가 보통 한 번 쓰고 끝나는데 재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뭐 모든 대부분의 발사체는 한 번 쓰면은 이제 1단이나 2단을 다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이제 버리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미국의 스페이스X의 팔콘 9과 같이 1단을 다시 착륙했던 곳 또는 바다에 있는 바지선으로 회수를 해서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발사체 전체 비용에서 한 70% 정도가 1단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으로 우주에 접근할 수 있고 또 더 자주 우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발사체를 하나 제작하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작년에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165회 정도를 발사를 했습니다. 인류가 1950년대부터 우주 개발을 했지만 그 어떤 발사체도 한 20회 이상을 발사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는 이 재사용 기술을 해서 굳이 여러 개를 만들지 않더라도 한 30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계속 쏘고 다시 가져와서 정비하고 다시 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우주로 가는 어떤 그 확실한 경제적이면서도 다빈도로 우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도 원래 32년에 달에 가는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런 혁신 기술들을 좀 더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그 발사체를 재사용 형태로 만들어서 1단을 회수하는 기술을 같이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대형 프로젝트고 그야말로 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산학년의 역량이 총 결집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원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지금 누가 참여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각각 맡고 있습니까? 네, 뭐 흔히들 이제 저희가
보시는 거는 스페이스X가 성공하는 걸 보시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직원 수를 제가 어제 한번 서치를 해보니까 한 2만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발사체 기술을 주로 개발하는 국책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의 총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항공우주연구원 이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민간의 역량, 그래서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또 참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원팀으로 이 일을 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청에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로서 그 예산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개발하면서 축적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설계와 시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설계 기술도 함께 배우면서 하지만 제작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맡아서 더 경제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께 원팀으로 이렇게 추진을 함으로써 우리가 우주 산업의 기초 체력을 좀 튼튼히 하고 30년대에 이제 우주 산업화를 더 좀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인력도 많이 투입되고 예산도 수조 원대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국가적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인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세대 재사용 발사체 개발 왜 하는 겁니까? 네. 많은 분들한테 듣는 질문이긴 한데 스페이스X 거 타면,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 타면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굳이 꼭 재사용 발사체 이 확보가 필요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서 최근에 스페이스X가 원래 이제 동반 탑승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위성들을 태워주는 미션이 있습니다. 트랜스포트나 밴드웨건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미션을 2029년부터는 더 이상 오픈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기업들한테는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위성을 만들고 서비스를 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우주로 갈 수 있는 문이 닫혀버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 우주 수송 체계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이제 소버린 우주 시대라고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이런 소버린 우주 시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우리 독자적인 누리호 발사체가 있지만 다만 이제 누리호 발사체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발사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 비용적인 경쟁력 부분에서는 조금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재사용 기술을 통해서 더 경제성 있게 우주로 가는 기술들을 확보하고 우주 수송 주권을 만들겠다. 이게 이 프로젝트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후방 산업, 민간 기업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우주 가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업들, 민간이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큰 그림은 그려졌고, 그렇다면 지금 개발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까?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그 차세대 발사체를 원래 소모성 발사체인 것을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하는 것으로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의 어떤 목표를 좀 수정한, 사업 내용을 수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밑그림을 그리는 개념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하드웨어나 지상 시험을 하기 위한 인프라, 발사장을 구축하는 이런 본격적인 개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족한 인력과 또 원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좀 소통이 강화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주항공청과 주간 연구개발 기관인 항우연, 민간 체계종합 기업 이렇게 3자가 상당히 이제 자주 만나서 또 논의를 하면서 개발을 가속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해를 하기 쉬우려면 발사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보여주시죠. 자, 이거
그림을 보시면서 발사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형상이 이렇게 길다랗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 길이는 대략 한 70m 정도로 지금 설계가 1차 설계가 됐고요. 발사체는 이제 다단 방식이라고 해서 한번 이제 추진제를 싣고 가던 것을 버리고 2단으로 다시 또 그 나머지 부분을 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누리호 같은 경우는 3단인데 이 차세대 발사체는 2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 2단 둘 다 재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1단만 재사용하고 아. 2단은 이제 궤도에 투입되고 우주에 남게 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끄름이 좀 없고 이제 정비가 좀 좋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예. 또 1단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빗자루를 감속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무거운 추진체를 감속을 시키기 위해서 엔진의 추력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엔진이 한 80톤급 메탄 엔진이 9개가 들어가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성능은 그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차세대 발사체 성능은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장 주력인 발사체가 이제 스페이스X의 팔콘 9인데 팔콘 9과 조금 유사하거나 약간 조금 작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사하거나 조금 작다. 뭐 첨언 드리자면은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발사를 할 때 아무 방향이나 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그 도움을 받아서 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만 쏴야 되기 때문에 크기나 이런 어떤 엔진의 성능은 조금 더 우수하지만 발사 방향 때문에 조금 성능 손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군요. 또 많은 분들이 발사체 하면 이제 누리호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번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걸까요? 누리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3단형으로 되어 어떻게 보면 엔진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데 우주로 가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썼던 탱크를 빨리빨리 이렇게 버리고 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3단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세대 발사체는 경제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1, 2단에 동일한 엔진, 메탄을 적용하고 2단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착륙달이나 그리드핀이라고 하는 이제 공력 제어를 위한 장치들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누리호 대비 한 3배 정도의 투입 성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밑그림을 그렸고 본격적인 설계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불을 뿜으면서 우주로 날아간 로켓을 다시 착륙을 시켜서 재사용을 한다? 설계 단계에서도 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사체가 이제 우주라고 하면 100km 이상을 이제 우주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주까지 갔다가 이것을 이제 다시 감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감속시키는 방법을 예전에는 이제 날개를 이용해서 공기 저항을 통해 가지고 감속하던 우주왕복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출신의 이제 미국 기업인 그 로켓랩의 일렉트론이라는 로켓은 파라슈트, 낙하사를 이용해서 감속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스페이스X가 보여준 엔진을 다시 불을 붙여서 반대 방향으로 추력을 내서 감속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착륙을 시키는 개념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 엔진 그리고 이게 정밀하게 자세를 제어해서 내가 원하는 곳까지 유도 제어라고 하는데요. 유도 제어를 해서 이 발사체를 바지선 같은데 이제 착륙시키는 그 기술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거를 착륙시키는 것보다는 가벼운 걸 착륙시키는 게 훨씬 더 좀 용이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량화에 대한 기술들도 우리나라에 그간에 쌓아왔던
소재에 대한 기술이나 제작에 대한 기술들이 총망라돼서 이 발사체 개발에 들어가야 그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로켓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걸 느끼게 되고 또 우리 기업들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저희 또 많이 이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 사례를 좀 봤을 때 예. 포드가 포드 T라는 자동차를 양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그게 어떤 일반 국민들의 생활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그전에는 맛집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집만 다니다가 예. 자동차가 어떤 생활 필수품이 되면서 멀리 있는 맛집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미쉐린 타이어 만드는 회사가 미슐랭 가이드라는 맛집 가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미슐랭 맛집을 찾아가듯이 예. 재사용 발사체가 완성이 되면은 우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저희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AA라고 하는데요. accessibility랑 affordability,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더 자주 접근을 할 수 있고 더 싸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후방에서 우주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크게 팽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상장한 미국의 스페이스X 많이들 투자하셨겠지만 예. 스페이스X의 그 투자 관련해 가지고 이제 S1 파일링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비전을 담는 거기에 이런 총유효 시장이라고 해서 스페이스X가 우주를 통해서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하고 어느 정도의 시장을 확보할 거냐라는 전략을 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한 2.8 트릴리언 달러니까 이제 한화로 한 4,000조 원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로 엄청난 어떤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해서 우주로 가는 더 싸고 더 자주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우주에다가 통신,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우주 관광 이런 어떤 후방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의 일정도 궁금합니다. 몇 년도에는 시험 발사를 하고 몇 년도에는 착륙선을 보내고 언제는 달 탐사를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개발하는 마일스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 저희가 이 메탄이라는 추진제를 재사용에 가장 적합한 메탄 추진제로 이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시험장 그리고 발사장이 한 2030년 정도에 완성이 돼서 하고 31년 정도에 첫 발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달 탐사나 우주 탐사 계획과 좀 맞물려 가지고 31년에는 차세대 발사체를 성능 검증을 하면서 우주 관측선을 좀 발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32년에는 이제 달 착륙을 위해서 연착륙 검증선 그리고 본격적인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32년 이후에는 지구 저궤도에 미션들을 하면서 미션을 발사를 하고 궤도에 위성을 쏘고 남은 좀 추진제를 이용해서 다시 1단을 귀환하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포스트 미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늦어도 35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재사용 발사체를 확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번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우주항공청이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비전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주항공청이 그리는 비전은 이제 단순히 발사체를 멀리 보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우주는 경제와 안보의 장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런 우주 경제와 우주 안보를 여는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이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하면서 만들어내겠다. 예전에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국민들 생활에 엄청 큰 변화를 준 것처럼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차세대 재사용 발사체를 이용해서 여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순영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세종시와 충남 공주에 호우 재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지금도 시간당 30에서 7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충청과 전북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일부 충청과 전북에는 호우경보가,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경북과 호남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충청과 호남에 최대 200mm 이상, 강원 내륙에는 최대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경북에 120mm의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진다면 당황하기 쉬운데요. 우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지대 등 침수 위험 지역이나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침수 도로와 지하차도 등으로 통행은 절대 삼가고요. 배수구 점검과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등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세종은 27도, 광주는 31도가 예상되고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는 33도, 포항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주말부터는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이브 정책 K 1부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